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시정입니다. 코스피가요 3,300포인트에서 딱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점점 고점을 향해 가는데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체감상 느껴지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오른 종목을 따라가서 매매를 하셨다가는 오늘 또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잘 지키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편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고민되는 종목 망설임 없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받고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허만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에게 오늘 종목 상담도 받으시고요. 장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 서울경제TV 마감 임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위원님에게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만큼 수익도 잘 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종목 상담 보내실 곳은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좀 더 자세하게 통화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 보내실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지켜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에 자세한 시황을 또 알아봐야겠죠.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현재 양시장 흐름이 견조한데요. 그럼 자세한 이 시간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장중 한때 3,310포인트 선 터치해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43% 오른 3,30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보시죠.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4,893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2,148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6,86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보시죠. 코스닥 현재 0.2% 오른 1,01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전환했습니다. 199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783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76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에서 5위 종목 카카오와 네이버를 제외하고선 모두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죠. 2분기 호실적 기대가 되면서 현재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1.98% 오른 12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장중 한때 시가총액 상위 자리에도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와패드 인수를 한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IP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웹툰과 웹소설을 영상화하는 작업에 1,000억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주가는 현재 하락세 보여집니다. 2.86% 내린 40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보시죠. 혼조 양상 보여집니다. LG화학 현재 0.96% 오른 83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에틸린과 또 PO 증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증설로 인해서 PO 생산 능력 아시아 1위 자리에 올랐는데요. PO 사업이 안정화 단계를 넘어서 성장의 기틀 마련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와 함께 가상 공간에서 시승 서비스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선 최초라고 하는데요. MZ세대에 관심을 모을 수 있을지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현재 강보합권입니다. 24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에서 5위 종목 카카오게임즈 홀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1.64% 오른 5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장중한 때 상승불 켜내기도 했는데요.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4.8% 내린 16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에코프로비엠 전일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1.86% 내린 21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시즌 요즘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 내림세 보입니다. 1.88% 내린 8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보시죠. 알테오젠과 SK머티리얼즈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도 오름세 이어갑니다. 3.34% 오른 8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의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OLED 블루 도판트를 주력으로 하는 SK JNC의 실적 반영이 지연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주가는 오름세 보여집니다. 1.62% 오른 32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려야 되는데요. 자, 오늘 허반석 위원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민 사위라고 불리는 우리 허반석 위원님, 아까 방송 전에는 이제 왕의 자손이라고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또 이분에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 전화 주셔서 계속해서 주식계에서 왕이 함께 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먼저 들어와 있고요. 골드퍼시픽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320원이고 비중 30%입니다. 이 종목이 급등락을 좀 했었는데 지금 1,3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손실 많이 난 상태거든요. 위원님 좀 도와주시죠. 그 출생의 비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죠? 이제 가문의 그런 걸 말씀하신 거니까요. 네. 네. 뭐 궁금해하실 테니까요. 네. 지금 저를 찍고 계시는 카메라 감독님이 저랑 같은 성씨를 갖고 계시는데 양천허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뭐 허준의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방송까지 탈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골드퍼시픽 차트를 일단 열어놨습니다. 생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딘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패션 사업 부문, 바이오 사업 부문, 매출액이 뭐 65, 35 이런 이야기들이 분기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에서 살짝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핸드메이드 가죽 제품 해가지고 호재라는 브랜드 OEM 생산 방식으로 뭐 우리나라 그리고 동남아, 면세점, 중국 수출 중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뉴스들을 살펴보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가에 조금 슈팅이 나왔던 모습들이 뾰족뾰족한 구간들에서 이슈에 의해서 슈팅들이 조금 나오지는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300원이라는 매수가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무작정 기다리다가 2,300원에 대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무조건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안전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습 자체가 어쩌다 장기 투자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나고 있는 종목들 함부로 따라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현재 주가 지수 상황이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최근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뭐 80만 주가 채 되지 않는 주식 수량이지만 이 전환 사치에 대해서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좀 가액 1,254원에서 전환 청구를 했다라는 것은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게 되고 보유 주주분 입장이라면 1,254원의 주식이 이제 신규 상장이 된다. 그러면 설마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나가겠어? 그러면 주가가 1,370원에서 밑으로 더 던지려나? 라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고요. 전환사채 투자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때에 뭔가 슈팅이 한 번 더 나와주면 이 사람들도 함께 팔고 나가려나?
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뭐 냉정하게 답은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요. 비중이 30%가량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낮추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슈팅이 나왔을 때 손실 축소의 관점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을 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러면 1분기에는 어떤 성적을 받았나 한번 살펴보면 별도 기준 영업이익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탈출의 목적을 두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추가 매수에 있어서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슈팅이 나왔을 때 무조건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꼭 나오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카페24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1,500원이고요. 비중 20%인데요. 이 종목도 한동안 굉장히 많이 급등했었죠. 작년 12월부터 해서 1월, 2월, 3월까지 괜찮았었는데 지금 2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스권이고 그래도 횡보하는 와중에 또 하락하는 모습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위원님, 이 종목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카페24를 31,500원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31,500원까지 도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차트적 흐름에서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차트의 바닥이 어딘가를 한번 살펴보면 25,700~800원 언저리가 1차적인 바닥으로 좀 보여지고요. 현 구간도 마찬가지로 3만 원 언저리가 바닥으로 또 한번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살짝만 반등이 나와도 31,700원, 31,500원 언저리까지는 아주 얕은 박스권 흐름들이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에 대해서는 당장에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을 열어놨는데 매출액이 올해가 피크가 아니라 내년도에도 17% 증가, 후년도에도 15% 증가, 영업이익은 27% 올해는 증가하고요. 내년도 58%, 후년도도 42%.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올해는 2% 정도 줄어든 84억 원 정도지만 내년도는 140억 원 가까이 66% 성장하고 후년도에도 40% 가까운 성장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업황 그리고 영업이익률 증가 이런 것들의 모든 총체적인 결과물로서 추정을 하고 있지 누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단순하게 추정을 하는 수치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조금 버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저가를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흐름들이 29,000원, 29,200원 언저리가 조금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다시 한번 작용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차트 흐름상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현재 20%의 비중이 장기로 가져갈 만한 비중인지 그런 것들만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 비중 그대로 가져가실지 아니면 비중을 조금 15%나 10%가량 줄여서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지 그 두 가지 고민은 결국 31,500원 손익분기점이 넘어섰을 때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손절할 자리 아니니까 조금 더 버텨보시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24는 반등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매수가를 넘었을 때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손실 나는 종목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전화 받아보면서 자세히 좀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슈프리마요. 슈프리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2,300원에 30%인데요. 네.
작년 4분기에 제가 여기 전문가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맞아요. 작년 4분기에 뭐 실적이 왕창 나온다고 들고 와라고 그래가지고 손절도 못하고 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거래량도 없고 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손절을 해야 되는지. 우리 허반석 의원님에게 종목 상담 받으셨을까요, 그때? 아니 다른 전문가님의 그 방송. 다른 전문가님에게 상담 받으셨는데 일단 실적이 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가 안 됐잖아요. 아니 작년 4분기 얘기입니다. 작년 4분기. 근데 그 이후에 아무 뭔가 반등의 여지가 나오지 않아서 좀 답답하셔서 4분기 실적도 안 좋지 않았고. 네,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짜드릴게요. 예.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랫동안 좀 갖고 계셨는데 슈프리마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공부 좀 해보셨을까요? 왜 알고 있어요. 인식 뭐 지문 인식 무슨 저. 예, 지문 인식에 대해서 굉장한 예, 기술력을 알고 갖고 있네. 있는 회사로 예. 다들 익히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예. 그 지문 인식이 이제 휴대폰에도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고요.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주가가 18년도 말 저점을 형성을 한 이후에 저가를 찍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5,000원짜리 주식이 48,0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렇게 대세 상승을 한 이후에 일부 쉬어가는 모습들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고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오랫동안 갖고 계셨는데 지금 이거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손절할 자리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요? 지금 이 파란 색깔 선을 제가 하나 그려 놓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파란 색깔을 추세선이라고 부르고 빨간 색깔 동그라미마다 이 추세선을 지키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꽤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차트를 열어놓고 이 기업을 내가 매수할까 고민할 때 이 추세선과 맞아떨어질 때에 매수하는 게 가능하면 가급적 안전하더라라고 해서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손절해야 될까 팔아야 될까 사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누군가는 사야 될도 좋을 만한 자리다라고 기술적으로는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버텨주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대폭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흑자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지문 인식 기술이 휴대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안 솔루션에 조금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이 기업이 지문 인식뿐만 아니라 이것을 응용한 것들을 조금 더 연구 개발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휴대폰에 조금 더 이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것들이 시장에 조금 더 이슈화가 된다면 차트에서도 마찬가지고 뉴스나 이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반등이 조금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1분기 실적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2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1분기 곱하기 4를 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은 120억 원은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휴대폰 판매 대수가 조금 증가를 하면 조금 더 매출이 더 잘 나와서 150억 원까지도 나온다고 하면 2018년도 언저리까지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고 단순하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세를 받기 시작했던 때의 가격이 약 3만 원 언저리거든요. 그러면 3만 원까지는 1차적으로 기다려 보시는 게 차트적으로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나 현 구간에서나 제가 봤을 때는 3만 원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나서 뭔가 대응을 하자라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하나 여쭤봐도 돼요? 예, 말씀하십시오. 뭐 누가 그러는데 그 삼성전자에서 자체 AI를 개발해가지고 슈프리마 제품을 안 쓴대요.
네. 그래서 매출처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현재 주가가 쪼그라들어서 현 구간까지 다다르지 않았나 싶거든요. 제가 그 말씀해 주신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대세 상승을 해서 조정을 길게 받았고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기업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주가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이 차트상 저점 구간에서 이 저점을 깨고 아예 내려가는 종목들은 적자 기업들이 대부분 깨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익이 대폭 줄었지만 이 추세를 이어가는 기업들은 그래도 유지해주는 기업들은 그래도 흑자 기업들이 유지는 해주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손절 자리는 아니니까 3만 원까지는 버텨보시자라고 저는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힘내시고요.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예, 예. 네, 선원님 많이 답답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두 전문가님이 다 지금 손절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예. 궁금하실까요? 저 한국항공우주요. 한국항공우주.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4,200원이요. 34,300원, 34,200원이요? 예. 200원이고 비중 20%입니다. 자, 네.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개파락했다가 그래도 지금 빨간불로 돌아서긴 했는데 주가 흐름이 박스권 안에서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진 빨간불. 않습니다.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4월 중반 정도에 네, 매수를 했는데 이게 네. 진짜로 무겁네요. 이게 조금 올라갔다가 오늘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한국항공우주를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종목이 괜찮은 것 같아갖고요. 거래소에다가 여기 뭐지 그거 좋더라고요. 보니까 재무 구조 이런 게 좀 좋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는 혹시 아실까요? 운송 여기 운수 장비 뭐 이런 거. 그 운수장비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 군용, 네, 헬기, 예, 이런 군수 쪽으로도 좀 많이 우주선. 좀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예. 위성, 방위상업청 이런 이야기들 좀 하면은 조금 더 한국 항공우주를 표현하기에는 가까운 표현일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뭐 항공, 물류, 운송 이런 시세가 받으니까 한국 항공우주도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기에는 포인트가 약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살펴봐 주시고요. 네. 오늘 하락했던 이유를 아실까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네, 오늘 여기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한국 항공우주가 제가 군수, 군용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공공기관 입찰 자격 제한이 1년 6개월 맞았어요. 1년 6개월 동안 국내 공공기관 대상 입찰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이야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조금 주가가 한 차례 조금 출렁였던 모습인데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31,500원 정도가 단기 바닥으로 좀 잡힐 것 같아요.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가는 31,8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구간들이 여러 번 지금 차트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던 자리들이 올해만 해도 4번 정도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31,500원에서 35,000원 언저리까지는 박스권 흐름들이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하기에도 오늘 조금 했어요. 손절 좀 하셨어요. 아니 오늘 추가 매수를 좀 했는데. 추가 매수를 하셔서 20%고 34,200원이신 거죠?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비중을 가지고 조금 버티기 전략을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예. 31,000원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손절가를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종가 기준으로 3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버텨보시면 그래도 적어도 3만 3천 원 언저리까지는 조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3,000원까지요? 예, 3만 3천 원까지라기보다도 3만 3천 원까지는 반등이 기다려보자.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3만 3천 원 다음에 3만 4천 원 그리고 3만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거든요. 네.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시면 오늘 산 만큼 매수가 위에서는 덜어내시는 겁니다. 아, 오늘 산 만큼요? 예, 오늘 뭐 5%를 사셨든 10%를 사셨든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산 만큼 덜어내시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3만 5천 원을 넘어갈 수 있는지를 기다려 보시는 건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적이 올해는 증가는 아닙니다. 다만 단기 순이익은 증가를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1년 6개월이라는 공공기관 입찰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정치들이 조금씩은 바뀔 겁니다. 예, 바뀔 건데 그래도 남은 물량은 3만 5천 원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차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당장의 손절보다는 3만 3천 원, 3만 4천 원 차례차례 조금씩 올라갈 때를 기다리시고 오늘 산 비중은 손익분기점 위에서 좀 덜어내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해요. 너무. 네, 성공 네, 투자하세요.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수가까지 오면 비중 덜어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절한 허반석 위원님에게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전화 주셔서 직접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서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OCI요. OCI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11만 8천 원에 70%요. 11만 8천 원에 70% 비중이고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매수한 지 좀 됐는데 이게 계속 가다가 안 가고 가다가 안 가고 이래갖고 좀 한국항공우주랑 비슷한 이유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네. 지금 매수가랑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요. 70% 비중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위원님 상담 네네.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사셨고 비중을 한 번에 사셨는지 늘려나가시는 건지 조금 더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 팔고 하다가 이번에 좀 떨어졌을 때 좀 사다가 또 다시 모아서 이제 비중이 지금 11만 8천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모았는데 가격이 네. 11만 8천 원이시면 네, 한 번 이렇게 좀 팔고 나오고 다시 예. 매집을 했는데 네. 지금 한 달째 계속 지지부진해갖고 물 타서 11만 8천 원을 만들어놨거든요. 단가가 가장 낮으셨을 때는 단가와 비중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단가 낮았을 때는 한 11만 뭐 한 5천 원 요 정도에서 큰 차이는 또 없으시네요, 그죠? 네네네네. 제가 수익을 실현하고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또 구간이 네, 있거든요. 뭐 OCI 기업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네네네. 네, 그러면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증가하면 OCI 수익 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것도 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그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을 지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네네. 네, 그럼 11만 1,000원 언저리도 일부 바닥으로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봤을 때는 7만 원 또는 9만 원 그 이하의 가격대에서 10만 원이 넘어서 훌쩍 넘어서 14만 원, 13만 원 뭐 이렇게 거래가 되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차트를 다시 이렇게 당겨보면 파란 색깔 라인의 각도가 네네. 일부 좀 완만하게 좀 그려지죠. 네네네. 예, 가파르게 상승하던 시절은 한 단계는 넘었다라는 겁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조금 옆으로 기다시피 하는 흐름들이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만년 옆으로만 갈까를 봤을 때에 지금 계속 옆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가파르게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네. 그 기간만큼 옆으로 또 많이 갈 거예요. 아, 지금 뭐 네. 1월 달부터 옆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면 6월 달까지 지금 옆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많이 올랐으니까 기간적인 조정과 쉬어가는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한도 끝도 없이 주가가 올라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뭐 코인이죠. 아, 기업이 아니고. 네. 예, 그러면 기업의 적정 가치라는 게 또 있을 거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옆으로 좀 많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일단 해보시고요. 네. 올해는 영업이익이 3,900억 원, 내년은 4,800억 원, 후년에는 또 4,800억 원. 그러면 피크 아웃이라고 하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고점을 찍을 해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장기 보유해도 괜찮다는 소리신 거죠? 예. 그런데 비중이 70%세요. 네네. 비중이 다른 기업은 사지 않고 나는 OCI를 70% 담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고 계신 거면 뭐 네.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로서의 관점은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OCI는 태양광 섹터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이 섹터로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결국 미국에서 불어오는 인프라 투자안 협상, 합의 이런 이야기의 시세를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유망한 업종 섹터이기는 한데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4,800억 원인데 현재 전일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원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렇게 싸다 또는 비싸다라는 생각 중에서 싸지는 않다. 근데 조금 프리미엄을 덧붙여줬을 때 주가가 더 슈팅이 나올 수는 있는데 굳이 내가 이 가격에 이것을 70%까지 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의 고리에 고리를 연결해서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11만 8천 원이시니까 12만 원과 13만 원 언저리에서는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을 조금 구사해 보셔서 네네. 앞으로 실적이 바닥에서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릴 때는 지난해 연말부터 1분기부터 좋아지는 종목들 보세요 하면서 호텔신라 말씀을 드렸고 신세계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3분기부터 좋아지는 기업들 보세요 하면서 BH나 휴대폰 업종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런 것처럼 조금은 바닥에서 차트도 올라오고 실적도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종목들을 보시면 OCI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뭐 비유가 적당할지는 몰라도 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10만 원 언저리요. 아, 네,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한 섹터가 아니라 여러 산업과 섹터로 조금씩 분산을 해 놓으시면 네.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때는 민감주의 영향을 받아서 계좌 수익률이 올라가고 성장주나 IT 이쪽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을 하고 경기 민감주가 좀 떨어질 때는 또 전자전기 업종에서 내 계좌를 끌어주고 서로 상세를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 마냥 계좌의 총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분산을 하시는 게 계좌를 불려나가는 데는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위에서는 비중을 한번 줄여보시는 전략으로 나머지 비중만 좀 길게 가져가 보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능 투자하세요. 네, 자세하게 전략 짜드렸는데요. 일단 매수가 부분에서 비중 좀 덜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문자 상담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U+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5,800원이고 비중 30%. 지금 별로 차이 안 나는 매수가거든요. 근데 너무 고점인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하죠? 네, 지금 주가가 오른 이유를 살펴보면 LG 헬로비전이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터라 추가 상승이 지금까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적인 우위에서 내가 주가를 봐야지 가격의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를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위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업사이드가 적습니다. 손실 볼 확률이 조금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해보면 비중이 30%입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비중을 줄이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딱 3,300.7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0.44% 상승하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장 중에 고점 기록했죠. 하지만 고점 오후장 들어가면서 고점 낮춰가면서 현재 3,300포인트로 지금 3,300포인트 이탈은 안 되지만 간신히 지지받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을 매수세에 들어와 주고요.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6,012억 원, 외국인이 1,65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개인들은 7,476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호한 흐름 속에 카카오가 1.91%, 네이버가 2.62%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54%,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LG화학 0.84% 상승하면서 83만 8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82% 하락하고요. 현대차 0.21% 상승, 삼성 SDI가 0.58%, 기아가 0.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0.02%로 지금 약보합권으로 돌아섰고요. 1012.44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오전장에 강한 흐름 나타냈었는데요. 장 후반까지 잘 유지를 해두다가 지금 몇 분 전부터 갑자기 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지만 이제 뭐 1010포인트 정도는 가뿐히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들어오고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71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21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이 741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효능이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6%, 9% 각각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30% 하락하면서 오늘 다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21만 2,300원에 거래되고요. 시젠도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었죠. 1.53% 하락하면서 83,900원에 오늘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1.64% 상승하면서 55,900원이고요.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펄어비스와 CJ ENM 0.48%, 1.77% 각각 하락하고 HLB가 0.15%, 알테오즈는 2.47%, SK머티리얼즈는 1.81% 상승합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다시 한번 장중 신고가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오늘도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었고요. 코스닥은 장 막판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계좌도 잘 챙기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허반석 의원님의 분석 들어볼게요. 네, 장 막판으로 들면서 지수가 급격히 조금 좀 흘러내렸던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다행히 그래도 반등을 좀 해줬던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로 좀 보는 게 현 구간에서는 장 마감을 맞이하는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일단은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인들은 깊게 크게 물량을 내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수가 신고가다, 사상 최고치다라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하나같이 확대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좋겠죠. 그리고 종목들도 오늘 잘 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거래소 시장에서 있었고 금융투자나 연기금도 함께 조금 더 확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이죠. 연기금과 금융투자, 특히 연기금이 오늘 장 후반까지도 순매수 금액을 늘려나갔다라는 부분에 좀 의미를 좀 두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시장은 장 막판으로 가면서 조금 큰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1010포인트 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흐름들을 지수가 신고가다.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좀 보시면
지수가 쉬지 않고 올라갔고 이러한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이유 없이 장 후반에 차익 실현 매물 또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조정을 받았듯이 시장은 분명히 소화를 하고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6월 들어서 많이 들었습니다. 변곡점들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변곡점마다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변곡들이 기회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포트폴리오를 100% 꽉 채워놨다면 그 변곡은 말 그대로 그냥 변곡일 뿐입니다. 그런데 현금 비중이 있다면 그 변곡을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카드 한 장씩은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 최고가라는 부분이 조금은 긴장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구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번 주부터 드리게 됐습니다. 2차 전지 섹터를 보면서 제가 공포에 사도 좋은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들을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치열하게 끝까지 가겠다라는 소송전이 있을 때에도 LG화학이 물적 분할 이슈로 깊은 조정이 나올 때에도 LG화학에서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때에도 2차 전지 시장은 완성 배터리 업체들은 2024년까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포에 사도 좋은 기업들이 있는 반면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현재 고점 구간에서 사면 공포가 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것들만 꼭 주의를 하셔서 현금 비중을 최고가에서 내가 덜컥 그냥 소모해 버리지 마시고 변곡을 기다릴 만한 현금 비중은 갖고 계시는 게 일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안이 좀 확정이 되면서 나스닥이 신고가를 갖고 미 증시도 조금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거기서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곳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 결국엔 테이퍼링 쇼크는 한번 맞고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기까지 지수는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쇼크가 올 때를 대비할 만한 현금 비중은 조금씩은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팔 때도 인내심 있게 살 때도 인내심 있게 수익 극대화를 지수 상승과 함께 가져가야 되는 때는 분명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이런 쇼크가 왔을 때 현금으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좋지 않은 이유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한 2시 30분경부터 셀트리온 그룹주들 다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피에서도 지금 셀트리온 시가총액 10위에서 밀리고 기아가 10위로 올라왔고 코스닥 지수도 이 때문에 좀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서반석 위원님과 계속 소통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짜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마감인박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장중 대응, 장 후반 대응, 주말까지도 잘 시장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보겠습니다. 3,302포인트 기록하면서 오늘 사상 첫 3,300선 돌파를 했습니다. 이번 주 신고가 다시 한번 장중에 기록을 했고요. 3,302포인트로 종가 형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0.05% 내려가고요. 1,022.13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시죠.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큽니다. 7원 정도 내렸는데요. 7원 20전 내려서 1,127원 7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금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초반보다 후반 들어가면서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진 않았지만 주말 동안 대응 전략 계속해서 가지고 가봐야겠죠. 이어서 종목 상담 가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TV 켜놓으셨나요? 저희 전화로만 대화하실게요. 예.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LS전선 아시아. LS전선 아시아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8,000원에 30%. 8,000원에 30%고 시청자님 TV 소리 다시 한번 좀 줄여주시고 혹시 스피커폰이면 스피커폰도 꺼주시고 저희 전화로만 대화하실게요. LS전선 아시아 8,000원에 비중 30%.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8,000원에 잘 사셔서 가지고 가시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들이 아니, 그게 궁금하실까요? 아니고요. 이거 저기 고모주 한 거예요? 네, 고모주를 8,000원에 했는데 예, 안 올라가고 계속 6,000원, 7,000원 해서 매년 됐어요. 네, 그게 나중에 사람들이 다 취소해서 그게 많이 됐어요. 네, LS전선 아시아 맞으시죠? 예. 네, 8,000원에 근데 갖고 요 사이에 계시는데, 올랐어요. 요 사이. 네, 이제 막 올랐고 10,000원도 넘어갔었는데, 아, 10,000원 넘었었어요? 네, 뭐 6월 8일 날 몰랐는데. 11,000원까지 잠깐 갔었어요. 그럼 몰랐어요. 네, 네, 잠깐 갔었는데 예. 지금 현 구간에서 잘 가지고 가시면 예. 저는 올해 지나고 예. 올해 연말 지나고까지도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아유, 오래 갖고 있었어요. 매년.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조금 더 갈 수 있는 힘들을 하나하나 모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사도 된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단기간에 뭐 10,000원 가고 12,000원 가고 15,000원 가고 단기간에 가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근데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 예. 그리고 LS전선 아시아가 지주사이기는 하지만 풍력발전소, 뭐 배선, 케이블 이쪽에서 매출이 나는 기업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예,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주가에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예. 시가총액이 지금 2,850억 정도 어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영업이익이 355억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주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3,500억, 적어도 3,300억까지는 조금 갈 수 있는 힘들은 객관적으로 조금 보일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횡보하는 얼마를 파는 거 아니 11,000원까지는 못 보고 9,000원만데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되나 계속 7,000원, 6,000원 그랬어요. 예. 하고 나서. 그래서 뭐 10,000원 언저리에서 수익이 그래도 나는 뭐 만족스럽다 하면 뭐 매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만족하기보다는 하도 안 올라가서 네. 너무 8,000원 하고 나서는 계속 내려가기만 했어요. 그렇죠. 너무 일찍 내가 수익 실현을 했으면 10,000원, 9,000원 가는 구경도 못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수익 실현은 할 기회가 없었고 8,000원까지 오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수익 사이에 중이시니까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조금 더 많아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셔도 될 만한 기업이다라고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쉽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 상담 가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매수가 25,000원에 비중 10%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허망하네요. 갑자기 추락하는데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 8.59%나 하락하면서 맞췄습니다. 그동안의 상승이 조금 많이 좀 하락을 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갑작스럽게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많이 올라서 조금 떨어진 부분들이 차트적으로는 좀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5,000원이 매수가이시니까요. 뭐 적당한 선에서 수익 실현을 해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연기금과 그리고 기관 중심의 매도세가 오늘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들이 오늘로 그칠 것인가. 연기금은 이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오늘 덩달아서 투신, 기타 금융, 보험까지도 같이 매도세에 가담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고 있던 사모펀드에서도
지금 현재 매도가 잡히는 모습들이 나오니까요. 매도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은 피하고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처럼 지수도 신고가고 주가도 신고가였을 때 너무 높은 가격에 덜컥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어쩌다가 장기 투자하게 되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샀더니만 공포더라라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좀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님께서는 그래도 2만 원, 2만 500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장이 끝났으니까 내일 수급, 월요일 수급을 좀 보시던지 아니면 시간 외에서 흐름들을 좀 체크하셔서 하락이 더 깊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시면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대응이다. 적어도 22,500원, 22,000원은 지키는 모습 확인하면서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과 종목 상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마감인박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하셔서 주말 동안에도 대응 전략 잘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허반석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